전라북도 진안 무주와 가까운 산자락에 그녀가 살고 있습니다. 시골살이가 좋아서 나홀로 귀촌을 감행한 그녀. 선희 씨는 잘 살고 있을까요? 근데 눈 오면 또 눈 오는 대로 멋있고, 밤에 이제 집에 걸어가면 그 밤하늘에 그 별이 까만 그 실루엣 같은 그 별 산 있잖아요. 거기를 또 별빛이 너무 이쁘고.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 허젓한 길 끝자락에 선희 씨 그녀의 집이 있습니다. 산자락을 끼고 들어앉은 집. 아이고 우리 열애랑 산초 머루 아이고 많이 기다렸지. 가자 그래 가자 열애 그래 먹을 거 알았다. 여기 줄게. 가자 가자. 선희 씨를 반기는 녀석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가자. 잘라줄게. 우리 열애가 되게 배고프지? 응. 열애가 많이 기다렸지? 잘해줘. 야, 이 앉아. 너 하나 다 가져왔어. 그냥 나는 먹어야지. 하나 다 가져왔어 그냥. 저렇게 하나 나눠줘야 되는데. 자식이나 다름없는 녀석들. 정들을 곁에 두다 보니 어느새 18마리 대식구가 됐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래 있으면 얘네들이 나 기다릴 거 생각하니까 거기서 해찰하지 않고 많이 들어오고, 여기 근처 오면 발이 막 빨라지지, 발걸음이. 허기를 채운 녀석들이 마루에서 수문장 노릇을 합니다. 덩치도 제법 되니 선희 씨 든든하겠네요. 나무가 차갑지가 않으니까 애들이 좋아서 여기를 자주 올라와요. 강까지는 못 들어오는데 마루까지는 얘네 활용이 여기는. 그래서 추우니까 애들 나루 밑에 들어가 자는데 여름 같은 데는 여기서 쫙 여기서 자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살 때는 무서웠잖아요. 애들이 여기 사는 게 나 지켜주는 포스, 그러니까 파스꾼. 산초는 2달 전에 몸을 풀었습니다. 겨우 한 마리 낳았는데 배다른 새끼들 어미 노릇도 하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열애도 2주 전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고물고물 눈도 못 뜬 새끼들이 6마리. 얘들아 나무하러 가자. 덕분에 선희 씨는 겨우내 산바라지를 해야 했답니다. 평화로운 산중의 겨울입니다. 뒷산에는 땔감이 지천, 봄이 오면 나물이 또 지천이겠죠. 거저 얻는 것 많은 산골입니다. 내가 산에 살 거라 생각도 못했었고, 도시에서는 무서워서 이런데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이런 거 아마 도시 사서 이런 느낌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거. 재밌어요, 이런 거랑 하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 같아,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은 아우 힘들고 그런데 이런 거 내가 이제 이건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아요.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나무 해서 불 때는 것도 좋고. 참 잘 웃는 선희 씨입니다. 곁에 그 웃음 받아주는 이 있고 일손이라도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선희 씨는 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걸까요? 내가 시골에 40에 내려왔는데
45 넘으면서 혼자 사는 게 재밌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아, 혼자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50 넘으면서 완전히 굳어졌죠. 50 넘으면서는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하고 살면 이보다 더 좋지는 않을 거야. 더 힘든 게 많을 텐데 난 혼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서로 이렇게 구속과 할 필요도 없고 타협도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면서 내가 혼자로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시골살이 17년째 처음엔 마을의 빈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남의 땅 빌려 제 먹을 것 겨우 거두는 초보 농사꾼이었죠. 그러기를 4년여 점 찍어둔 땅에 집을 짓게 됐답니다. 당시 땅값은 평당 2,000원, 산자락이지만 도시에 비하면 거저 얻은 셈이죠. 봄이 오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강아지는 처음 보는 비구경이 한창입니다. 한가로운 농부도 봄의 전령을 마음껏 즐겨볼 요량입니다. 비 오니까 김치전 해 먹으려고요. 일상의 소소한 재미가 그녀를 또 웃음 짓게 합니다. 재주 많은 그녀였습니다. 미대에서 응용미술학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10여 년. 남들처럼 살면 행복하리라 여겼지만 제 몸에 맞는 옷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감행한 시골살이. 나 이거 잘 뒤집거든요. 자, 성공. 선희 씨는 지금 행복할까요? 시골에서 농사지게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많이 안 쓰게 되니까 안 써야 되니까 뭐 먹었던 과자, 빵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안 사 먹고 집에서 궁금하면 다 전을 부쳐 먹었어요. 농사진 걸로 감자전, 고추 날 때는 고추전. 조금 부족한 삶 대신 마음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열애랑 산초랑 냄새 맡고 왔어? 이거 해서 줄게. 응? 알았어, 줄게. 기다려. 눈치가 백단인 녀석들. 산초도 오고 머리도 오고. 쪼르륵 문 앞에 있을 때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먹을 때 꼭 나눠 먹게 되지 혼자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니까 주게 되는 거죠. 전 이제 부치면 내가 2장 먹으면 쟤는 하나는 꼭 주고 내가 3장 먹으면 쟤는 2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인심 좋은 주인 덕에 녀석들 호사를 누립니다. 열애는 기다리다 지친 모양이네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 한솥밥 식구들. 아빠 이거부터 우리 열애 새끼 났으니까 열애부터 새끼 난 주부터 다래 새끼 난 주부터 다래 아유 다래 열애가 열애 기다려 먼저 줄게 또 하나 줄게 싼초 새끼 나는 싼초 밥을 같이 먹으면 싶은데 얘네 같이 먹으니까 식은 거예요. 나눠 먹는 재미. 선희 씨는 요즘 그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아니 안 나온다. 가까이에 이웃이 하나 둘 늘어난 덕분이죠. 어머 6살이야? 영준아 영준이 이쁜 거 강아지 하나 한 마리 생겼네? 네. 또리는 어디 갔냐 또리는? 선미야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귀여운 동생인데 여기 와서 더 이뻐졌어요. 이렇게 살면서 여기 좋아지면서 이뻐지고 더 세련돼지고 이름같이 옛날에 촌스러운데 이렇게 세련돼졌어요. 선현이 옆집에 사는 임삼내라고 합니다.
삼내 씨는 선희 씨 직장 동료였습니다. 비 와서 김치전 있잖아. 두장 먹고 두장 막 좋았어. 밑에 거는 식었어요? 괜찮네. 진짜 괜찮아. 이건 딸기 가져간 거. 딸기 가져간 거? 딸기 너무 잘 먹었어. 지금은 둘도 없는 이웃 사촌. 끼니 나누는 것도 예사로 여깁니다. 반찬이 없어요. 그냥 진짜 김치. 떡국에 김치가 이렇게 맛있게 많은데. 여기 오랜 인연이 밥상을 마주합니다. 그냥 있는 걸로 손으로 찢어 먹어요. 이 손님이가 붙인 거야, 영준아. 손님이 잘 먹을게요. 언니는 동생 덕분에 쓸쓸함을 드러냈고 동생은 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남았어. 안 빨간 걸로 이제 김치전 한 거야. 언니가 여기 지난 내려와 계신다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저녁에 결국 못 찾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시골 갔고 저희 고향 갔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틈만 나면 막 금요일부터 휴가 내서 오고 금요일날 휴가를 못 내면 월요일 휴가 내고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으니 막연했던 꿈이 이제는 현실입니다. 시골 가면 전원생활 해야 되고 직장도 못 잡고 이러니까 돈이 많이 벌어서 시골 내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선현이가 워낙 검소하게 사시고 돈을 많이 안 쓰시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도시에 돈 많이 안 벌고 살아서 내려가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선희 씨가 보여준 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시골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집 짓는데도 큰 돈 들지 않았답니다. 삼내 씨 남편이 목수인 덕분이죠. 부부는 선희 씨 소개로 만났습니다. 고마운 선희 씨, 남자가 봐도 대단한 그녀입니다. 힘쓰는 일이 많잖아요. 그걸 여자들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신데 그걸 혼자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네 집이 사는데 그 전에 한 3, 4년 이상 동안은 혼자 여기 살았거든요. 이 중간에 오다 보면 뭐 묘지도 있고 길도 꼬불꼬불하게 가는데 거길 밤에도 다니세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강단이 보통 분 아닌 거죠. 봄은 아직 느린 걸음을 합니다. 농한기 한가로운 집마당에 이 녀석만 분주합니다. 호기심 덩어리인 녀석. 열의 새끼들도 바깥 세상이 궁금한가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녀석들. 그런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따로 없습니다. 뜻밖의 대형사고, 초보 엄마 열애는 발만 동동 구릅니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선희 씨,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입니다. 너 떨어졌구나. 아이고. 떨어져서 못 올라가지? 가만있어. 아이고, 떨어졌어요? 아이고, 엄마가 못 올려줘? 엄마가? 아이고, 떨어졌어? 열애야, 여기 떨어지면 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올려줘야지. 응? 들어가. 선희 씨가 엄마 노릇을 대신합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엄마가 된 열애. 새끼들 걷어먹이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열애입니다. 선희 씨 산바라지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애기 나면 미역국 먹고 잘 나오라고 먹고 있어 얘네도. 선희 씨 정성이 친정엄마 못지 않습니다. 미역에 명태 껍데기까지. 열애야 가만 있어. 밥
주인 잘 둔 덕에 행복한 녀석들이죠. 선희 씨에게는 금쪽 같은 식구들이라 합니다. 고맙다. 우리 강아지들도 이렇게 좀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먹는지 아유 말도 못해요. 애들이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개눈감치도 그냥 그렇게 금방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열애부터 이리 와. 열애 이리 와. 열애. 어차. 열애. 그리고 우리 산초 가래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산초는 여기 가래. 선희 씨 한 달 생활비는 15만 원. 그중에 절반을 이 녀석들이 동냅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자라니 그것이 선희 씨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농사부터 장작 지피기까지 못하는 것 없는 선희 씨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투성이었죠. 처음에 못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는 그 가는 거부터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부른 거 해가니까 불이 안 붙으니까 연기만 나서 그냥 눈물을 엄청 쏟아서 그냥 눈이 저녁마다 그때 밤에 들어 거울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어. 예. 그리고 나서 배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나무 잘하니까. 마을 어르신들 도움도 컸습니다. 그중에는 앞서 귀농한 선배도 있었답니다. 처음에 저 내려올 때 바로 옆마을에 나 선배 되는 언니랑 내 후배가 하나 결혼하는 후배가 둘이 내려왔어.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옆마을에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려오고 싶어서 여기로 와봤어요. 왔더니 거기 결혼하는 선배고 후배인데 든든하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나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나도 이 근처에 빈집 좀 알아달라 그래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봐줘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낯선 곳 모르는 사람 같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 곁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든든한 거야.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가 없는 건 하나도 없지만 한 사람 있다는 거는 다 많이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대한 세상을 만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진안에서 안성까지 가야 하니 고무신 걸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먼 걸음은 운동화가 제격이죠. 강아지들 잘 돌보고 있어. 고추도 빻고 볼 일도 많습니다. 선희 씨가 뛰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30여 분. 하루에 5번 오는 버스,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아, 여기 늦었을 때 안 뛰면 차 놓칠까봐 버스 뛰어야 주로 많이. 느긋하게 나오면 안 뛰어도 되는데. 가끔은 불편한 시골 사례입니다. 하지만 시골에는 불편함을 대신해주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도로, 차에서 여기 버스 지나가거든요. 태워서 타면 돼요. 길가에 그녀만의 정류장이 있는 셈이죠. 잠시 숨을 가다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저편에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세상이 있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하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바라봐요. 거기 떠오르는 건데 늦어가지고 해볼 시간이 없이 세수하고 나와서 저기서 해 보는 거예요. 햇살이 그녀에게 눈인사를 합니다. 자연과 조화하는 시간.
삶의 여유가 가져다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햇살바라기 선희씨, 그녀 말대로 정말 버스가 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선희씨 정류장에 버스가 멈췄습니다. 설날 지날 쓰러지자. 안녕하세요. 명절 얼마 전에 설날이 지나서 이제 장 볼 게 없으셔서 그런지 마을 분들이 안 하셨네요. 안성까지 버스로 10여 분 흘러가는 풍경 속에 이젠 영락없는 시골 사람 선희 씨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대목이 지난 5일장은 한산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빠지려고? 네. 이거 씨도 다 저기 빼지 말고 다 해봐 주시고요. 지난해 수확하고 마지막 남은 고추입니다. 자신의 뭔가 땀으로 지은 먹을거리, 한 톨이라도 귀하기가 자식 같은 마음이랍니다. 아니 뭐 저거 항상 털어요. 아이 없어 그냥 해. 어떻게 지은 농사인데 가세요. 네. 방앗간 주인은 늦깎이 농부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선희 씨 발걸음이 안성터미널로 향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신답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균형하려고 자꾸 이렇게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서 오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건 힘든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 같은 삶을 또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좋잖아요. 선희 씨는 꽤 오랜 세월 귀농을 꿈꾸는 이들의 길잡이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일까요? 어머 나 이거 보시라고 내린지 몰랐어요. 반가워요. 그렇구나. 성은 씨는 올해 34. 요즘에는 귀농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 돈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궁금한 것도 많고 고민도 좀 털어놓고 하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은 귀농입니다. 열이 많이 기다렸죠? 아이고 내가 아침에 앉아서 앞에까지 나왔구나. 가만 있어. 씩씩해서 나왔네. 씩씩해서 나왔네. 제가 열애예요. 막내냐? 막내가 나왔어요. 방기를 막내랑 씩씩해서 나왔어요. 가자. 여기 언니야 오셨다. 언니야 여기 손님 오셨어. 얘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다래예요. 우리 산초예요. 네, 의리의리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참 소박한 성은 씨입니다. 줄 풀르고 지지목도 이거 빼줘야 되거든요. 줄 먼저 이렇게 풀은 다음에. 그리고요. 근데 이거 먼저 아니야. 지난해 고추를 수확했던 밭입니다. 고추는 버팀목이 필요한 묘목이죠. 다 자랄 때까지 지지해주는 버팀목. 성은 씨에게는 선희 씨가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30, 40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가장 큰 걱정이 내가 시골은 내려가고 싶고 농사도 짓고 싶은데 시골에서 애들 먹여 키우려면은 돈이 드는데 그렇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농사로는 돈이 안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를 개발해서 내려가야 되나? 아침에 시골에는 해도 길으니까 아침 일찍 와서 좀 일하고 이제 아직까지 출근하고 저녁 때 와도 해가 여름에 길거든. 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먹을 거는 이제 아침에 어느 정도 하고 반나절.
요새 사람 내려오는 사람 되게 많는 것 같아. 시골은 주로 노인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사람 드물잖아요. 도시에 비해서니까 일자리가 훨씬 많지. 거기는 도시는 일자리가 하나 나면 10사람이 달려들지만 여기 일자리가 하나 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일이 더 많고 일하려면 일자리 계속 있어요. 다 워낙 많아 여러 가지. 길은 가봐야 내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 선희 씨는 후배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잘 올라온다. 언니 보니까 혼자서 내려와서 사는 것도 좋겠다 이런. 근데 좀 열린 살다가 생각이? 응. 됐어요. 살다가 만나. 거기는 아직 젊고 살 때가 만나. 그럼 몸도 나보다 약해 보이고 보기 이제 연약해 보여서 남자가 있으면 더 좋겠고 또 남자들이 연약해서 보호해주고 싶어가지고 더 생기겠어. 연약해 보여도 꽤 든든한 일꾼입니다. 성은 씨는 4년 전부터 귀농을 준비해 왔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직장에 대한 미련도 버렸습니다. 도시에서 대학까지 나왔지만 성은 씨는 삶의 이정표를 바꿨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타닥타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좋지. 이것도 하나의 음악 소리다. 그치? 타닥타닥 불탈 때 나는 소리. 어느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랜만에 성희 씨네 밥상에 손님이 앉았습니다. 성우 씨가 방금 뒤집어서 앉으면 따뜻해. 그런 노하우가. 인정 많은 주인 덕에 성은 씨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식물성만 있는데 거기서 되게 먹고 사는 문제, 간단한 것 같아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은 씨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살면 내가 먹을 것도 뭐 농사 짓고 하니까 생활비가 그래도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정말 적게 나오죠. 그리고 밭에 야채 같은 거 안 사 먹으니까 먹거리는 그때 논농사도 내가 지금 막 그랬잖아. 초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마을에 살 때는 한 달에 5만 원 쓴다고 생각하고 뭐 같은 거 돈을 사 먹지를 않았어. 많이 밖에 또 많이 안 나가고. 아 농사가 너무 재밌고 그런 힘들잖아. 나 그걸 필요 없다. 나 안 쓰고 나 그냥 농사 짓는 걸로 나. 돈이 행복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삶을 찾아가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여기서 느꼈어. 낮에 이렇게 텃밭에서 일하다가 내가 직장에 매이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 쓴다면은 너무 갑자기 그 순간에 환희라는 감정이 막 생기면서 너무 좋은 거야. 밥상을 사이에 두고 긴 이야기가 오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밤, 선배는 후배에게 진 풍경을 선사합니다. 첫날 밤에 다 나오는데 소나무 위로 별들이 막 팍팍팍 하는데 아 크리스마스 자꾸 이렇게 별빛을 그리는 게 바로 이 별빛이구나. 그렇게 반짝반짝한 거야. 보석 같아 하면 편하잖아. 진짜 그렇게 저렇게 아직은 약간 찌그러짓한 다리잖아. 자연이 안겨다주는 선물. 우리는 왜 가끔 그 선물을 잊고 사는 걸까요? 짧은 만남, 하지만 그새 정이 담뿍 들었습니다. 성훈 씨도 또 여기 서울에 내려와서 또 또 잘 살아야지 이제. 그럼요.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그래. 또 쉬거나 여유 있을 때 또 놀러 와. 놀러 올게요. 봄에 고사리 피고 춥을 때 그때 있잖아.
아, 5월 달에 그래야겠다. 아주 6월 달에 맛있는 거 사들고 놀러 올게. 그래. 훗날을 약속하고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되게 좋죠. 이제 또 시골에도 내려갈 이제 어떤 그 보고 힘을 얻어 가는구나. 와서 이제 그기 때문에 좋죠 이제. 응. 아쉽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언니가 17년째 시골 생활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같이 뭐 1박이지만 같이 밥 먹고 언니 하시는 거 옆에서 돕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골 가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동경에서 언니 생활 보고 하면서 나도 빨리 오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게 강하게 된 것 같아요. 성은 씨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새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진한 산자락이 온통 눈 세상입니다. 선희 씨는 늦잠을 자는 모양입니다. 말씀꾸러기들도 오늘은 휴업입니다. 자연이 안겨다 준 휴식의 시간. 겨울은 그냥 가기 아쉬웠나 봅니다. 덕분에 부지런한 창희 씨 두 손이 바빠졌습니다. 선희 씨도 이불을 떨치고 나왔습니다. 중정거린다는데.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선희 씨 표정이 밝습니다. 진아는 그 옛날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무주, 장수와 더불어 오지로 손꼽히는 땅이었죠. 세월 따라 심심산골도 평범한 마을이 됐지만 시골 인심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나도 밥 만난 지금이야. 선희 씨는 마을 외관에서 종종 끼니를 해결합니다. 상차리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어르신들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아랫마을에 살 때는 매일 보던 어르신들입니다. 갚아도 다 못 갚을 신세도 많이 졌죠. 아가씨 커피 먹어. 아가씨요? 아가씨인가 뭐 그냥 부르기 전대로 그냥. 아가씨라고 한 게 좋지. 아시오. 근데요, 이제 나이 물씬 넘으니까 아가씨님 말도 쑥스러워요. 나이가 40 몰라도 50 넘어가지고. 늙은 아가씨. 와서 저렇게 혼자 그 산골에서 사는 것 보면 참 대단이야. 너도 그땐 못 살아. 근데 참 대단이야. 무슨 탐도 아니야. 이제 깨냐? 아이고. 거리냐? 한 걸음만 났으면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할아버지 뭐하고 노시나. 할아버지 핫하시고 오늘 핫하시고 드셔요? 할아버지도 더 재미있는 거 재밌게 노시네요. 내가 마을에 살 때 우리 앞집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지가 마을에 살 때 내 바로 앞집 할아버지예요. 그래요. 몇이요? 지금 57 됐어요 할아버지. 57이요? 7. 그래요? 57이요? 예, 17년 올해 17년 됐어요. 무슨 57이야? 맞아요. 제가 40이었는데 57년이니까 57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 할아버지 저 봐요. 머리 흰머리도 생겼잖아. 흰머리도 많고 이도 약해졌고요. 볼 때마다 나이를 묻는 어르신입니다. 선희 씨가 걱정돼서지요. 결혼했어 안 했어? 아니요. 저 안 해요. 할아버지 결혼 안 해요. 안 했으면 또 통신을 하나 해야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어떻게 결혼해요. 내 통신은 시계기 갖고 재밌게 노셔요. 예. 선희 씨가 슬그머니 물러납니다.
나이 들어서도 어르신들에게는 철없는 아가씨입니다. 아깝지. 그런 게 내가 결혼하라고 해야지. 결혼하라고 그래. 인물 좋고 사람 좋고 뭐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 아는 소리. 따지는 멍땅 따는 사람 다시 없는 그 사람. 다시 없는 사람이야. 그건 왜 결혼을 하냐? 농사일도 봄날 산자락에서 고사리 끊는 법도 어르신들께 배웠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마을을 떠나게 됐지만 선희 씨 마음속에선 아직도 우리 마을입니다. 내가 마을에서 4년 동안 살았는데 여기가 우리 집 저기 옆에 저기 내가 닭도 키우고 했던 그 건물이 저거 한층 남아있네. 손에 잡힐 듯 그리운 시절입니다. 내가 40이 왔으니까 그때 이 할머니들은 다 막 보통 60, 70 막 그러잖아요.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손녀딸 기분이었고 이 많은 할아버지 있잖아. 할머니 손녀 그 딸이 사랑을 다 받았다 생각했어요. 가지고 여기서 행복해하면 살았다니까요, 내가요. 그래요. 선희 씨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던 지난 세월입니다. 북풍이 기승을 부립니다. 덕분에 삼례씨 가족은 신이 났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만끽하는 가족들. 비탈진 곳이면 어디나 눈썰매장이 됩니다. 아빠! 영준이 내려가, 영준이! 영준아. 아빠 젖었다. 다행이지. 자. 산골 사는 재미 마음껏 누리는 삼례씨 가족입니다. 아이고, 야,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영준이 살려, 영준이 살려! 애들이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도 괜찮으신가 봐요. 이걸 말리면 안 되죠. 그러려고 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면 되니까. 도대체 행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삼례씨 가족은 그것을 찾은 듯합니다. 여보 사랑한다고! 치우고. 허허, 말썽꾸러기 남편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행복, 마음의 여유가 행복을 발견하는 미끄럼이 됩니다. 아니 뭐 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아주 좋아요. 편하고 춥지도 않고. 엄마 이것 봐! 애들이 왜 하는지 알겠어요. 되게 좋구나. 이렇게 누워볼 생각 안 했는데. 진짜 겨울이네요. 영준이는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너무 빨리 달려온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놓치고 사는 것을 이 집의 아이들은 마음껏 누리고 삽니다. 같이 놀고 같이 뛰고 함께 살아요. 바지 젖었겠다. 엄마도 바지 젖었어요. 또 벗어야 하잖아. 벗어야지. 사는 곳이 달라지면 사는 모양새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딱히 안 빠셔도 되나 봐요. 이렇게 또 말렸다가 또 한번 놀다가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이제 눈이 진짜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아까도 빨래송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빨까 말까 하다가 안 빨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한 거야 내가. 안 빨기 잘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꺼내서 또 입고 너무 자주 빨리 못 써요. 전기, 물, 세제. 처음 이사올 당시만 해도 문명의 혜택이 닿지 않았던 산골입니다. 지금도 겨울에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장만해둬야 마음이 편한 삼내시입니다. 이런 날은 짜장면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우리 애들이 좋아해.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최근 이 집에서는 인스턴트 자장면도 자장면 대접을 받습니다. 중국집 배달은 엄두도 못 내는 산골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하루입니다. 많이 줘? 참 맛있게들 먹습니다. 요즘 서울 뭐 전셋값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억대잖아요. 근데 억대면 여기는 땅 사고 집 짓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집을 지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으면 말 그대로 도시 빈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지. 도시에서 뭐 누리지 못하는 것들 시골에 누릴 수가 있으니까. 부부가 손에는 행복, 계기가 됐던 이는 선희 씨였습니다. 고마운 건 내가 힘들지 않게 메모리야. 여기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한 20, 30명은 해줬을걸요. 가족까지 치면 한 20, 30명 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고 또 저희를 통해 내려온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뿌리에 뿌리를 해서 지난해 내려오신 분들이 아마 뿌리 다치면 3, 4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정말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하셨죠. 기농. 선희 씨네 집이 조용합니다. 선희 씨 해바라기들이 망부석이 됐네요. 아랫마을에 갔던 선희 씨가 이제야 돌아옵니다. 반기는 이가 있으니 더없이 행복한 바깥걸음입니다. 선희 씨는 집을 지으면서 평화의 집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평화는 나 혼자 잘 산다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미덕. 그것을 아는 선희 씨 덕분에 산골 마을에 평화가 깃듭니다. 봄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고드름도 1년 후를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희 씨를 만나기 위해 먼 걸음을 해봤습니다. 이 녀석들 강아지들도 보고 싶더군요. 녀석들 주려고 과자를 한 박스 샀는데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식은 무사 통과한 것 같습니다. 겁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잘 먹어요. 경계심을 보이던 녀석들도 이내 꼬리를 흔듭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 금방 먹지 않았어? 너 금방 먹지 않았어? 저희 집 그들 아기자기하고 좋죠? 아, 네. 벌써 이해해요.
2004년에 짓고 이제 올라왔어요. 상냥식 때 적은 문구가 그녀의 인생 그대로입니다. 직접 지으셨어요? 네, 저 아는 여기 목수 아저씨가 언니 아저씨가 지어주셨어요. 네. 이거 들어왔다. 한 발 들어왔어. 어쩐지 눈치가 수상합니다. 녀석들 그새 말썽을 부렸네요. 너 할아버지 신발을 물어 다 풀어놨어. 꼬맹이들이 다 물어. 신발이 어떡하래? 책임져. 엄마. 다 풀어놨어. 기타를 한 수 가르쳐 달라기에 지켜봤습니다. 5개월 배웠다는데 아직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똑같은 건 어떻게 치시나요, 선생님? 제가 뜯는 걸 못해서 안 저는 평생을 기타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따디디. 다시 들어. 하나, 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그래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한참 돌아봤어 내 오른 길을 갚으진 않았지만 난 후회 없어 쉬어던 바위돌 그늘쯤까지 모든 게 정말 고맙소. 달도 많고 말도 많던 내 길 그 누구를 탓하겠소. 그래도 이만큼 저만큼이면 나를 쓸 수 있지 않겠소. 아이고야, 우리 영준이랑 지훈이 오네. 삼내신의 가족이 나들이를 왔습니다. 엄마는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오냐? 머리 이거 온다, 이거 와. 율무야, 삼녀야, 율무야, 삼녀가 율무야, 그렇지? 제일 이뻐. 영준이도 강아지 안아봐. 강아지 어린 거. 지훈이 투실이 안아봐. 투실이. 강아지가 보고 싶다며 엄마를 조른 모양입니다. 기왕 온 김에 뒷산에도 올라가 볼 요량입니다. 운이 좋으면 봄나물 밥상을 차릴 수 있겠네요. 여기 아주 조그맣다. 맛있겠다. 아직 손 쬐까네. 이거 매니다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쳐라. 이렇게 잡아서 찾는다, 지훈이. 영준 여기 있네 여기. 냉이다. 냉이지. 언 땅을 헤치고 냉이가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덕자만 다음번에 3개나 돼. 언니 이거 광개나물 아니야? 응, 맞지. 맞지? 응. 꽃다지 이것도 캐. 꽃다지도 캐. 그래? 꽃다지. 봄나물 향긋한 내음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아니 먹어봐. 냉향. 좋다. 시작.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한 그릇의 봄 소식. 피곤하고
피곤하고 이럴 때 여기 와서 딱 한숨 자고 가면 개운해요. 좋아요. 그래서 와서 자고 가고 그랬었어. 여기 와서 막 속상하고 언니한테 어쩌고 얘기하고. 누구한테 나오냐고요? 먼 훗날엔 지금 이 순간도 그리운 추억으로 자리할 겁니다. 향이 확 난다. 무 넣으니까 시원하고. 그리고 물로 그냥 맛있어. 딱 익었어. 잘라줘. 지훈이가 냉이국 먹는 방법 제대로 압니다. 여기 잘라줄게. 무도 한번 먹어봐. 다 먹었네. 무도 먹어. 입안이 향긋해지는 냉이국. 영준이가 파김치 좋아하는구나. 너무 맛있어. 잘라줄게. 밥상 위에 봄볕이 가득합니다. 아래 윗집 이웃으로 사는 기쁨. 갈게요 언니 알았어. 잘 먹었어요. 갈게요. 영준이랑 길 잘 가거라. 삼내 씨는 오늘 그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갑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것 같아. 빗소리에 푸른 기운이 가득합니다. 봄비는 만물을 움트게 하죠. 봄이 올 것 같아. 선희시내도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오니까 매화가 진짜 제일 먼저 봄에 꽃 피운다고 그러잖아요. 추울 때도 아우 이거 꽃 피면 향기가 되게 좋은데 아직은 꽃이 안 펴서 근데 여기 되니까 무슨 향기가 난다. 소소한 일상의 작은 행복. 진한 산자락에는 그 행복을 나눠줄 줄 아는 선희 씨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에 더없이 행복한 선희 씨입니다.